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전대 결과를 보고 굉장히 설왕설래하는데요. 황교안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아이고, 이번에 전당대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들 예측하던 대로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 제시하던 대로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여론조사 결과대로. 여론조사 결과대로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느냐 호불호를 떠나서 네.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하도 이제 대해서 네. 이제는 제대로 됐겠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이제 하시죠. 네. 이번에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마 분석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선 분석을 해보는 거는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요. 예. 네. 자, 뭐 분석에 이제 뭐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뭐 민경욱 대표는 AI에게 물어봤더니 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불가능이란 단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AI가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도 비정상적이다, unusual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AI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봉규 TV에서도 이거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투표하기 뭐 좀 전에. 그런데 10만 명, 11만 명 이렇게 저 설문조사에 응해 줬는데 거기서는 압도적으로 2배 정도, 2배 이상 원희룡이 1등하고 2등이 한동훈이었는데 압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하고는 그렇게 또 압도적으로 반대로 나와서요. 이봉규 TV는 다 보수 유권자들이신데 참. 아니 보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애국 유권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죠? 이 여론조사하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은 지금 믿을 것이 못 되고. 네. 언론에도 이제 이를테면 뭐 제가 어떤 이슈를 던졌을 때 어떤 언론에서는 그냥 거의 95%, 99%가 그냥 응원한다, 뭐 또 성원한다, 뭐 이런 거고. 네. 다른 언론에 보면 뭐 저를 지지한다는 거는 뭐 10%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무슨 여론이 이렇게 뭐 언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가.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사실 믿기 어렵다. 믿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여론조사 기관에 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로 저는 봅니다. 내가 저 민주당을 찍을지 또 누굴 찍을지 한동훈을 찍을지 누굴 찍을지 이런 걸 거의 이제 막 그 이번에 네 후보에 대해서는 뭐 뭐라 그럴까 그걸 임팩트 있게 한 것은 없겠지만 그동안에 누가 누굴 찍을지 다 이제 여론조사 기관은 다 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여론조사에 응해가지고 뭐 내가 누굴 찍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그냥 가지고 있지 버리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뭐 금방 판명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당분간은 매번 선거 때마다 면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제 뭐 최근에 며칠 동안 선거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요. AI에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이것도 뭐 그냥 재미는 있는데 그것을 의존해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님도 당 대표 그때 선거에서 그 로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그때 요청했는데 당에서 거절당했잖아요. 로 데이터는 지금까지가 공개된 걸 본 바가 없어요. 그는 이제
그때 우리 당에서 요구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선관위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내놓을 리가 없고, 네. 또 그동안 로 데이터를 본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를 로 데이터를 안 내놓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이런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관위에 맡기면 안 된다. 네.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면 안 된다. 네. 이 오염된 도구거든요. 네. 이미 오염된 것에서 뭘 해봐야 계속 그런 오염된 물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아니 그 전에는 네.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시비가 거의 없을 때, 네. 전자적 수단에 의한 부정선거 조작이 거의 없을 때, 우려가 없을 때 계속 우리 당의 투개표 관리는, 선거 관리는 여연히 여의도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선관위 자꾸 맡길까요? 글쎄 그게 하여튼 저 이준석 대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막 왜곡이 심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제가 이제 간단한 네. 조사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각 선거에서 얻은 표, 네. 이거하고 얻은 의석, 네. 이걸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가 진 거는 뭐 많아봐야 7, 8%. 네. 이긴 것도 뭐 이제 많으면 7, 8%. 거기서 그 어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지난번 4.10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네. 예, 그런데 우리 표는 뭐 103대 무슨 180 이렇게 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시점이 보니까 4.15 총선하고 그다음에 이번 4.10 총선 때 그래요. 네. 예, 그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과학자들에게 좀 분석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네. 아, 그래야 되겠죠. 아, 이번에 하여튼 이 선관위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아니 국정원에서도 그때 조사해서 점검해서 나왔고, 예, 그런데 왜 네. 자꾸 선관위에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선관위에 안 맡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국힘은 자꾸 맡겨서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말이죠. 그게 깨끗한 선거관리 시스템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죠. 예, 그건. 국민들이 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오염된 선관위에다가 그걸 맡겨요. 그러니까 소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게 맡기는 그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예, 선거 관리하는 사람에게 평가까지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깨끗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거예요. 그렇죠. 선관위가 장난을 안 친다고 100% 믿어도 거기다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저는 순수한 여론조사 기관에다 맡기고, 네. 예, 거기다 분석하게 하고, 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선수는 선수대로 뛰고, 또 감독은 감독대로 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뒤섞어놔가지고 뒤죽박죽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 선관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시골 촌부 얘기도 제가 이제 최근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를 보면 하여튼 이게 우리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그 많은 자료들이 이제 왜곡된 자료들이 나와요. 예.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우연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시골 촌부가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를 했는데 혹시 못 보셨으면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참 이 선관위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도 참 그 부정 채용도 그렇게 많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가는, 다시 이해가 안 됩니다.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예.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네. 예, 지금 고쳐가지고 정상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 선거 관리도 그랬지만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우리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녀들 특혜주고 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염될 대로 오염이 됐어요. 그러게요. 그거 좀 닦아가지고 해봐야 내내 이제 소위 부정선거 내 의혹을 벗을 수가 없으니 네. 그래서 해체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누가 관리할 거냐?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는 선관위가 할 일도 없어요. 평상시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 선관위 직원이 전국을 해봐야 3,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막상 선거 때는 또 이제 여기저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거 관리도 하고 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오염된 선관위가 아니라 행안부에다 맡기면 네. 이런 문제가 많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행안부는 경찰 조직이 뭐 10만 명 이상 조직이 있으니까요. 예. 네네. 그리고 또 경찰이 한다고 하면 네. 또 아무래도 부정선거 세력들이 네. 또 겁이 나죠. 그러니까요. 네. 예. 제대로 하면 뭐 경찰 겁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들러봐서도 그게 아마 비용도 훨씬 덜 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선관위가 어마어마한 돈을 좀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네. 행안부에다 맡겨가지고 하게 되면 요거는 뭐 그 조직의 일부를 여기다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선관위 비용의 뭐 10분의 1? 막 그런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네. 예. 우리 대표님은 뭐 국무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네. 예. 아유 그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올해 공안 검사 또 30년이시고 예. 여기에서 이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포인트가 뭐다, 방법이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고 참. 언제나 이게 참 우리. 아이고. 지금 부정선거 시작된 것이 뭐 사실은 이렇게 크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길면 한 20년, 네. 10여 년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불법들이 자행되고 나면 그 해결하고 처리할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진당 해산하는데도 14년. 네. 또 옛날 전대협. 네. 전대협 또 사실상 해산하는데 5년. 뭐 또 옛날에 국정원 도청 사건. 네. 뭐 국민들이 다 말을 많이 했지만은 이게 해결되지 않다가 뭐 그 기한 생각도 안 납니다만 10수년 동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런 얘기 계속 논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내부 고발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해결이 됐거든요. 그렇게 좀 어려운 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부정선거인데. 그럼요. 예. 팩트가 있는데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참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아이고. 하여튼 어쨌거나 부정선거 없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앞장서서 우리가 힘이 좀 이렇게 자꾸 이럴 때마다 빠지는데 힘 빠지지 않고 계속 싸움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네, 힘내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대표님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이제 음모론하는데 황교안 대표만 해도 법무부 장관 했었고 총리 했었고 권한대행 분이에요. 민경욱 대표도 KBS 간판 9시 뉴스 앵커한 사람이고요. 장재원 박사 전사나 컴퓨터 박사고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통계학자들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교수 모임 6,000명의 교수 모임 이런 데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결과를 내놓고 또 가고 선관위에 또 맡기고 민주당은 안 맡기잖아요. 이준석이 나 이래서 이준석을 한동훈 리스크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준석처럼 리스크가 지금 이준석 리스크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대 이 결과를 우리가 의심하고 전대 이게 투명하지 않게 선관위에 맡긴 게 이준석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이런 겁니다. 한동훈 시스템이 잘못 들어가면 또 좌파가 그만하죠. 네. 또
다른 코너에서 분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